막간을 이용해서 분양 정보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분양 정보 분양 정보를 얻으시려면 부동산 R114 부동산 R114 이런 곳에 가시면 됩니다. 10분이 안 들어오시는구나. 화면 보이시는 곳 있죠? 부동산 R114 이 사이트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부동산 R114에 가셔서 분양이라는 탭, 그리고 가장 왼쪽에 분양 정보를 누르시고요. 여기 서울특별시 되어 있는 곳 대신에 여기 요거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서울특별시 되어 있는 곳 클릭하시고 대구광역시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대구시 분양 정보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짜 순서대로 분양 시기 순서대로 클릭을 해보시면은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데 요거 다시 한 번 더 누르시면 오름차순. 근데 12년 아직까지 분양월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은 2022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양월이 언젠지 확정된 곳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것을 이용하시면은 그나마 가장 빨리 최신의 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11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11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간 브리핑 살펴보시면서 좀 의문점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저도 늘 보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저 혼자 깨닫고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그래도 주간 브리핑 제 나름대로는 요게 좀 나름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자료인데 조회수는 비교적 좀 덜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정보다 싶어서 계속해서 작업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확 풀린 규제. 지난주에 규제 해제가 되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마지막 남아있던 수성구 조정 대상 지역 풀렸어요. 드디어 풀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죠. 9월 26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제 규제 지역 아닙니다. 대구는 규제 청정 지역이에요. 좀 전에 부동산 R114를 사이트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얼마나 많은 공급이 대기 중인지 그 부분도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제가 전국이 동조화되고 있다. 전국이 똑같은 분위기다. 대구를 버리고 부산을 갈 것인가? 대구를 버리고 서울을 갈 것인가?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버리고 대구로 내려올 것인가? 전혀 그런 분위기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하락 동조화. 그리고 대구만 많이 떨어져. 왜 우리 지역만 많이 떨어져? 네, 스카이라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왜 우리 지역만 많이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하락률 순위로 봤을 때는 대구가 3위다. 1위 인천, 대전이 1, 2위를 지금 겨루고 있는 형국이고요. 울산, 부산도 빠르게 대구를 추격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구만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확 풀린 지방광역시. 네, 요 제목을 따와서 제가 확 풀린 규제, 그리고 확 풀릴 분양 이렇게 했는데요. 지방광역시 연말까지 37,000 가구 분양, 이걸 하기 위해서 지방광역시 규제 엄청나게 다 해제해버렸죠. 인천 지역은 아직 조금 남아있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영남지방, 호남지방 이쪽 지역은 다 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확 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렇게 또 울산 지역에 아파트 분양하는 곳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대구 지역들도 분양하는 곳들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KB부동산 요거 9월 23일자 뉴스인데요. 하락 동조화로 지역 간 시세 차별화 없어져 라는 요 내용이에요. 전국도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대구가 지금 하락률 3위였듯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속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지역을 팔고 다른 지역을 간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규제 해제되었다고 해서 취득세도 좀 싸졌겠다, 대출 상황도 나아졌겠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한 대, 두 대 연속으로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간 시세 차별화가 없어진다는 요 부분. 요게 뉴스 내용은요, 서울 지역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전국적인 지역 같이 한번 살펴볼 때 전국 모든 지역이 같은 형국으로 가는구나. 그 말인즉슨 갈아타고 옮겨 타고 이런 것들 안 된다. 고속버스 타고 KTX 타고 딴 지역 임장
굳이 안 가도 다 골고루 떨어지고 있다. 오늘 주식시장 충격 얼마나 컸습니까? 아마 그 참여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지수를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고요. 제가 지난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봐드렸던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뭐 4.4%이 정도까지 올랐던가? 아무튼 야 수익형 이 정도 수익률이면 수익형 상가 뭐 오피스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 근데 굳이 모르면 안 해도 된다. 굳이 모르면 예금만 넣어놔도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뭐 요 정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서 장기 침체, 네, 순환매가 일어나야지 장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대구를 보고 들어오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똥볼을 많이 잡았는데요. 양도세 중과 교재, 중과 배제 1년간, 네, 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20%, 30% 이렇게 되는 부분들, 네, 중과되는 부분들, 이거 해제하고 나니까, 야, 시장에 오히려 매물만 증가하더라. 그리고 전세 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험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수백 명이 뭐 전세 사기에 관련 엮여 들어간 현상도 있더라고요. 야, 그러고 보니까 전세 거래가 오히려 감소해버리고 월세 거래가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가더라. 월세에 대한 치우침이 조금 더 생기더라. 결국 전세 매물, 폭증하는 전세 매물 감당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재산세를 인하해주고 주택가격, 재산세를 인하해줬는데, 야, 괜찮네. 한 채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네 하고, 한 채를 지금 더 샀는 사람은, 야, 사자마자 주위에 호가들 떨어지는 거 눈으로 봐야 되고, 가격 하는 것들을 눈으로 봐야 된다. 결국 재산세 인하를 해줬는데,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주택자는 꿀밤 한 대만 맞아도 될 것을 1주택자는 꿀밤 한 대만 맞아도 될 것을 같이 또 새로 샀는 주택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2중 3중고를 거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네 번째, 규제지역 해제를 해주고 나니까 거래량 소폭 증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구 거래량 규제 해준 지역들 거래량 증가. 어쨌든 유의미하긴 합니다. 이거 규제 해제마저 안 해줬다면 거래량이 더 감소했을 텐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거래량 20% 정도 상승하는 효과는 나타났었어요. 근데 가격 하락 추세는 막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성구 규제 해제해줬어요. 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현상들 보면서 야, 혹시 아파트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 뭐 두려움을 이기고 매수하는 자가 뭐 승리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맞고 한 대 두드려 맞고 넉다운이 될 때쯤에야 이제 해결이 될 텐데 그 넉다운 될 때까지 야 버텨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점에 좋은 가격에 잡았다 손 치더라도 그 기간 조정을 견뎌낼 체력이 있는지 자금이 충분한지 그 부분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확 풀고 나니까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2022년도 분양 예정 물량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분양하지는 않아요. 부동산 이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 분양 예정 물량 나와 있던 것 중에서 거의 70%까지 분양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청약시장이 굉장히 암울한 이런 시국에는 예정 물량의 40%만 분양해도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분양 예정 물량 올해 나와 있는 것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또 비공식적으로도 물론 더 있기도 합니다. 대충 숫자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2,400건, 2,800건, 3,100건. 자, 첫 번째 페이지에 3,100건의 물량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페이지 여기도 한 2,200건. 총 페이지 수가 많은데요. 그러면 더하기를 좀 잘해봐야 됩니다. 대략 5,300건. 자, 그 다음 여기도 한 1,800건. 그러면 7,100건. 계속 많습니다. 7,100에서 분양 중인 것까지도 같이 요거 좀 있으면 두리역자이 곧 있으면 분양 청약 시작하죠. 네, 7,100건에서 2,600건 또 더해집니다. 그러면 9,700건. 약간 지루하지만 세워보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고 계시면 어느 아파트인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끝까지 이거 특별 방송이라기보다는 그저 이 주말 브리핑 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같이 요
매일 보시는 차트지만 궁금증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3,500, 4,000, 5,100, 5,100, 14,800. 이게 끝일까? 이게 끝일까? 끝일까? 아니, 또 있습니다. 아, 이 페이지가 제가 부동산 R124에서 급격하게 갑자기 붙여넣었는데요. 많네요. 1,000, 2,000, 3,000, 4,000, 4,500, 5,000, 5,000이 더해집니다. 19,800. 야, 이거 분양 지금 여기 예정 물량 19,800개 올해 분양될 게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 40%만 분양이 되더라도 대략 2만 가구로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2만 가구만 되더라도 대략 한 8천 가구는 분양할 수 있다. 이 대구에. 야, 남은 달수가 이제 10월달, 11월달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급격하게 밀어붙인다면 80%, 40%. 근데 이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20%만 된다고 해도 그래도 많죠. 거의 4천 가구. 4천 가구.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4천 가구 정도 분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한 중간 정도로 쳐봅시다. 한 30%에서. 야, 그러다 대구에 한 6천 가구 정도는 분양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올해 2만 가구 분양 남은 것 중에서 6천 가구 분양하고 나면 내년에도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14,000개예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만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또 내년 되면 또 새롭게 또 분양하는 물량들 자료가 또 나와요. 플러스 알파까지 추가한다면 내년에도 분양 물량이 적진 않을 거다. 근데 이 분양을 하기 힘든 이유는 지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드리잖아요. 뭐 공사를 하고 뭐 집을 정부에서는 250만 플러스 270만 뭐 이 정도를 짓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실현시키고 싶어도 이 대출이 안 나와서 건설사들이 더 이상 사업에 진척이 없어서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내년에 또 무슨 수가 생기고 하면 결국에는 분양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뭐 2024년이 되면 혹은 2025년이 되면 이제 분양하는 물량도 없고 입주하는 물량들도 적어지면서 모든 위기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알 수 없다. 그건 아직 알 수 없다. 분양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해제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생각보다 뭐 전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구 하락률 3위의 모습. 조금만 있으면 야, 서울마저 막 0.2%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 지방도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국이 지금 모든 광역시 한 3개월 전부터 모두 다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든 상황. 전세 지수도 지금 대구 마이너스 0.31. 전세는 대구가 하락률이 2위네요. 자, 요것도 수성구죠. 또 구별로도 제가 요즘 구별로는 잘 안 살펴드렸군요. 수성구가 구별로 봤을 때도 하락률이 굉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제가 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국이 동조화된다. 요것도 오랜만에 한번 짚어드리죠. 너무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순환매가 안 된다. 순환매가 사라지게 되고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요거에 이제 제가 한참 전에 요거 몇 달 전부터 요 부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요 부분들이 살짝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보시면은 부산 15.5, 매수 우위 지수 보시면 부산이 15.5, 대구는 7.8, 인천은 19.9, 광주는 16.5 이런 식으로 요 수치도 한번 보시고요. 그 상승 개수와 하락 개수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매수 우위 지수 보시면은 대구와 부산 이 두 지역은 서로 왔다 갔다 매매하는 것 불가능한 그런 형국으로 보이시죠? 부산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 부산은 잘 버티고 있네. 이런 느낌 드시나요? 부산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매수 우위 지수 요거 제가 숫자 말씀드리는 부분 40 이하면은 더 이상 어렵다. 그럼 언제부터 40 이하로 모든 지역이 다 떨어졌냐 하면은 올해 5월달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모든 지역이 40 이하로 다 떨어져서 야, 전국이 침체기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 비율 보시면 요게 좀 분위기가 괜찮으려면 여기 재료 해적선이 인천 부분이거든요. 요게 그래도 한 25%, 30% 정도 나와주면은 신고가 비율이 나와주면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대구 지역은 20 아래로 완전히 떨어져서 주저앉아서 10%도 채 신고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가격대 보시면 2억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주로 신고가가 나타나고요. 가격 상승은 뭐 100만원에서 1000만원, 뭐 간혹 가다가 1, 20% 상승하는 물건도 나오곤 하지만 대다수가 1000만원 미만의 거의 가격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 2억짜리 물건이면 한 5%, 한 1000만원 정도, 한 5% 정도, 요 정도 상승하는 신고가만 띄엄띄엄 보일 뿐, 뭐 크게 의미 있는 신고가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 시장이죠. 근데 야 부산은 그래도 야 20% 가까이나 신고가가 나오네. 야, 부산 시장 분위기 괜찮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제가 방금 대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현상, 아주 저가의 아파트들만 띄엄띄엄 신고가를 쓰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들, 뭐 시장을 주도하는 뭐 대장 아파트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것들에서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도 그나마 올 연초까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지금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주간 매일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보는 실거래가를 봤을 때도 대구 지역도 재건축으로 한창 뛰었던 그런 아파트들 별로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 여러분도 목격하고 계실 거예요. 자, 주간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대구는 그냥 바닥을 기고 있다. 그나마 규제 해제되어서 상황이 요 정도의 상황이지 규제 해제마저 안 되었다면 이마저도 더 못한 부산 거래량 이렇게 감소하는 거 보이시나요? 규제 해제 안 했으면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갔을 거예요. 대구도 정말 규제 해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으로 더 지금 정말 주간 거래량으로 치면 한 100건 정도 일주일에 6거래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토까지 6일인데요. 6일치 거래량에 100건 정도 거래량 나온다면 하루에 20건도 거래되지 않는 그런 훨씬 더 침체된 형국을 맞이했을 텐데요. 그나마 규제 해제가 되어서 그나마 이 거래량이 조금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도 규제 해제해줬거든요. 네, 부산 쪽으로도 거래량이 일부 반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 쪽도 뭐 아마 상황을 지켜보시면 대구와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대구만 그러면 이러냐? 대전도 비슷한 상황. 규제 해제해주는 지역들 효과가 거의 없더라. 네, 복남이님 반갑습니다. 꿈남님 반갑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대구 지역. 자, 여기 9월달 현재 308건. 많아봐야 8월 정도의 거래량 완전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줘야 되나? 21년부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전부 다 바닥으로 이 정말 동조화 모든 거래량 흐름이나 가격 흐름이나 뭐 등락률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조화되는 현상 나타나고요. 인구 1000만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요 수치가 9000이 넘어야 된다. 대구는 그래도 뭐 한 2000건 정도는 넘어줘야 된다. 요걸 약간 환산해 보면은 대구 인구 한 250만, 240만, 지금 240만이죠. 그래도 곱하기 한 5, 곱하기 5 하면 1000만이, 한 1200만 좀 되는데, 곱하기 한 4 정도? 아무튼, 대구의 빙하기를 벗어나려면 여기 있는 수치, 대략 9천에서 10,000 정도의 지금 제가 물결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요 위로는 올라가줘야 된다. 대구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들이 요 위로 올라가줘야지, 시장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느껴지시는데요. 그간 2017년부터 차트인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웬만한 광역시들은 다 이 위에서 놀았다.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던 뭐 과거에 부산 같은 지역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부산의 조정 지역에 묶여 있을 때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지금 대구가 그 시기라고 과거에 부산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거래량이 폭감했던 시기가 얼마나 됐느냐? 2020년 11월, 12월 그 무렵부터 조정 대상 지역 그때 묶이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감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격은 끊임없이 올 거라는 생각에 21년도에도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1년 상반기까지도. 거래량 보면 전혀 이 매매에 나서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좀 어렵다. 그러면 인구 1000만으로 나타내는 요 기준 지표로 봤을 때 요게 그래도 한 10,000 정도
혹은 한 8천에서 만, 그래도 대충 제가 9천으로 써놨거든요. 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9천을 기준으로 보고 요것을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텐데, 대구는 지금 370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보다 한 2.5배 정도는 더 늘어나야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간을 볼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거래량, 월간 거래량으로 봤을 때 2000건 이상일 때, 2000건 이상으로 올라갈 때, 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요 정도 분위기지. 지금 뭐 세계적으로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빠르게 금리를 오르고 환율이 올라가고 모든 게 불안정한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야,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전국이 다 같이 거래량이 시원찮다. 어쨌든 대구, 부산, 인천, 여기 지금 계속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도 요 세 지역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나마 대구가 좀 덜 빨개 보이는 것은 인천과 부산이 조금 더 빨개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요. 자, 전세 거래량 2020년 8월 달부터 요 부분 한번 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20년 8월의 거래량 보시면은 대략 한 1600건, 17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구의 거래량은 8월달 아직 거래 신고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한 1300건 정도에 마무리될 거예요. 여기는 1600건, 1600건에서 1300건 정도 수준으로 임대차 3법 시행 이전과 이후 거래량이 20% 정도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 그리고 계속 제가 1일 브리핑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부분,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다.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다.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고 입주를 앞둔 분들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 이런 경우, 요런 시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더 안 빠지고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나타냈을 때, 야, 웬만한 지역들이 지금 다 빨간불로 다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대구 전세 거래량 원활하지는 않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 시계열로 조금 더 길게 나타낸 요 상황인데, 요거는 좀 지나갈게요. 요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 2020년 이전의 거래량보다 지금의 거래량, 요 네모 박스로, 매년 박스로 나타내보면 아파트 개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 부분인데요. 매물은 부산이 제일 많네. 매물은 제일 많네. 그리고 근래 들어서 부산이 좀 더 빨리 늘어나네. 인천도 근래 많이 늘어났네. 단순 매물로 봤을 때는 대구가 광역시 2위 수준, 34,000건 정도의 매물. 이거 굉장하잖아요. 대구의 아파트 한 65만 개, 대충 68만 개라고 해볼까요? 68만 개 중에서 매물이 34,000개가 나와 있다. 68만 분의 34,000을 하면 20분의 1. 내가 20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한 줄마다 한 개씩 매물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많구나. 그러면 한 5% 정도, 아파트 전체 매물 중에서 5% 정도면 이거 매물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에 50개의 매물이 넘어간다? 그러면 매물이 많거든요. 좀 심한 경우에는, 매물이 많이 적체되는 경우에는 보면은 한 1000세대 아파트에 한 10%까지 매물이 나오기도 해요. 혹시 내가 관심이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단지를 네이버 부동산 이런 곳에서 그 단지를 클릭해 보시고, 한 1000세대 되는데 매물이 100개 되네. 그럼 우리도 아파트 단지는 매물이 많이 나와 있네. 이렇게 느끼면 또 하나의 체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대구가 매물이 가장 많더라. 이 영향 때문에 대구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현상, 아마 경험하신 가장 큰 원인은, 딴 지역보다 우리가 먼저 하락했던 그 원인은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매물이 제일 많다. 요것이 하나의 영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세 매물 보시면 대구가 현재는 3위로 밀려났어요. 근데 한창 대구가 하락을 먼저 시작했을 때는 대구의 전세 매물 이때 많았었거든요. 아마 요 이전부터 보시면 대구의 전세 매물 많지 않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대구 지금 3위 수준. 근데 1000만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부산은 얼마나 더 심각할 위기가,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엄청난 파고처럼 부산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대구는 그나마 조금 덜 늘었다. 그동안 전세 매물이 조금 덜 늘어와서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형국. 그리고 전세 매물 1000만으로 환산해 보면 대구가 분위기
전세 매물이,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다고 느끼던 그 시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이제 좀 한풀 꺾였다. 한풀 꺾였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인천에도 밀리는 형국. 그렇지만 이미 쌓여있는 매물, 이것들을 소화해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전세적인 전세 때문에 부산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은 규제 해제되면 언제든지 한 방 있다. 한 칼 있다, 아이가. 맞죠?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야, 이게 전세 매물 많네. 매매 매물 많네. 그제서야, 우리 지역도, 부산이라는 지역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뒤늦게 체감하고 가격이 조정받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 그나마 인천은 외지에서 인구가 좀 유입되는 상황이라서 대구보다 전세 매물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인다. 근데 대구는 외지인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구 순유출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전세 물량 쳐내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효과도 기대하지 싶어요. 자, 분양 엄청나게 해. 자, 지금부터 두드려 부셔. 그러면 또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세 시장은 다시 혼란을 거칠 것이고,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정부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이거 PF. 이 사업에 필요한 대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 금융회사에서도 뭐 저축은행 아니면 1금융권 이런 데서도, 야, 너희 건설 지금 시작하면은 그 미분양 날 것 뻔해. 뭐 인건비도 올랐다면서, 자재비도 올랐다면서, 너희 분명히 분양가 높게 책정할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청약 시장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PF 대출마저 안 해주게 되면 정부에서는 공급하고 싶어도 이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부셔야지 전세 시장이 혼란이 일어나는데, 전세 시장이 과거처럼 혼란이 일어날 일은 없다. 지금 상황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아무 예고 없이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도 50분 가까이 와주셨네요.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은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옆에 보이니까 조금 나으신가요? 채팅창 옆에 보이는데 그렇게 길게 보이진 않네요. 지금 채팅창, 여러분 채팅창 보이시죠? 네, 저한테는 이 방송하는 중간에는 저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PHPHK님, 아까 제가 댓글 확인을 못했었네요. 규제 해제되면 매물만 더 증가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야, 가격이 오르진 않네. 뭐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있어서 대구 지난번 규제 해제된 이후에 오히려 매물이 더 증가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쳐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주간 브리핑은 이렇게 질문이 안 남겨지는 걸 보니까요, 따로 이렇게 라이브는 하지 않고요, 그 전에 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녹화 방송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이렇게 방송하니까 시간만 더 길어지네요. 한 10분, 15분이면 될걸 30분 가까이 진행해버렸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